그런 친구들에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잡아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네. 화학이 더 쉬울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뭐 생명과학이 더 쉬울까요? 쉬운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냥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최고의 선택이 어디 있냐.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어라. 아까 전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네. 전 궁금한 게 실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수학 중에 킬러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중학교 때 100점 맞기가 수월하거든요. 네네. 근데 과학은 안 그래요? 과학은 안 그러죠. 과학은 아예 내용 범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또 되게 중학교 때 그 교육 범위의 과정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들면 저항에 연결할 때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안 나와요. 중학교 때. 네. 왜냐면 직렬 연결은 빠져요. 병렬은 빠지고 그냥 저항의 연결만 나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직렬과 병렬을 배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렬, 병렬, 연결을 넣었다. 네. 그럼 이제 문제가 나는 거죠. 아, 그게 티가 나는군요. 그렇죠. 고등학교는 1차 함수면 직선이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도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렇죠. 생긴 게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직선의 방정식을 슬쩍 내도 이게 심증상으로 이거 고등학교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이게 1차 함수랑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셔를 더 느끼는데 과학은 그런 게 없네요. 그렇죠.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네. 고등학교 때랑 차원이 달라요. 네. 고등학교 때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는 어떠한 문제를 다 내도 돼요. 네. 근데 그렇죠, 중학교 그렇죠. 때는 딱 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여기에서 어려워봤자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하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그냥 꼬꼬는 문제지 고등학교 때랑 너무나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제를 만약에 중학교 때 넣으면 난리 나죠. 그래서 배우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중학교 때 과학을 좀 진짜 100점 맞을 수 이 정도로 한다면 나는 사실 이게 고등학교의 선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해도 네. 크게 무방이 없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약간 그런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또 이제 중학교 때 살짝 이제 공부를 좀 해온 애들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막 뭐 통합과학 70% 이상이니까 막 야 이건 뭐 봐봤자 이게 다 했던 거네. 근데 또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물리학원, 화학원을 끝냈던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살짝 이거 뭐 별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죠. 이제 기초가 잘 안 잡히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또 이제 공부를 좀 욕심내는 친구들은 뭐 통합과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 중학교 과학과 비슷하니까 쉽게 시작을 할 것이고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히 밟아가는 그런 학습 습관이 저는 고1 통합과학을 살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좀 지름길이다. 그럼 선생님은 정말로 모든 포커스 자체를 통합과학의 성공 여부가 그 학생의 과학 성적이나 뭐 향후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통합과학은 사실 중학교 과학과 어떻게 보면 원파트의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과학이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국어 영역에서 이제 비문학 네. 파트에서 뭐 중역가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문이 나왔을 때 통합과학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많이 쓰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어 영역 문제를 풀다 보면 뭐 국어 영역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또 이제 자문도 구하고 뭐 예를 들어 중력가속도 상수, 또 기체 상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탈출 속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지문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통합과학에서 한 번씩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애들은 이런 비문학 파트에서도 조금은 더 이점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됐어요. 통합과학이 끝났어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 게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네. 뭐 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인생의 고민일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네.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이제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오죠. 네.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우선은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부분. 사실 네. 고등학교 1학기 때 몰라요. 어떻게 뭐 자기가 지구과학을 좋아하는지 뭐 생명과학을 좋아하는지.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네. 또 나름대로 또 물리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서 네. 자신이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잘할 수 있는 과목. 예를 들어서 물리학은 조금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 또는
화학의 기초가 잘 잡혀 있다. 또는 뭐 생명과학을 하는데 내가 좀 많이 알아듣는 것 같아. 어차피 여기 있는 통합과학도 각각의 원파트랑 연계가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중화반응도 고등학교랑 배우지만 화학원에서 중화반응을 또 배워요. 그러니까 계속 로테이션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나에게 좀 맞는 과목이 무엇일까? 내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수능에는 물화생지가 다 어려워요.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20문제 중에 사실 뭐 3, 4문제, 킬러 문항 이렇게 5문제 정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내가 2년 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통합과학을 통해서 공부하다가 한번 너희들이 한번 뭐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선택자 수가 많을수록 뭐 1등급 비율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적성을 좀 찾아서 뭐 가끔가다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저는 의대를 갈 거니까 생물 꼭 해야 되겠죠. 뭐 맞아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 수능이 좀 잘 볼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뭐 의대 가서도 제일 먼저 1학년 때 뭐 일반 생물학을 배울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과목 2년 동안 흔들림 없이 쭉 나아갈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 과목을 통해서 한번 보고 접해봐라. 기본적으로 이게 수능이라는 입시를 향해 달려가는 거기 어쩔 때문에 수 없기 때문에 성과가 제일 잘 될 것 같은 걸로 그렇죠. 해라. 내가 그렇죠. 제일 잘할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정답이긴 하네요. 그리고 제일 또 얘기가 뭐냐면 6월 모평이 보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친구들에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잡아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네. 화학이 더 쉬울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생명과학이 더 쉬울까요? 쉬운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냥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최고의 선택이 어딨냐.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어라. 이제 명언이 줄줄 나오네. 너무 6월달 모평 가면 선생님 저는 왜 그럴까요? 뭐 전 지금부터 재수종합반 준비합니다. 막 이렇게 막 선언을 하는데 지금 자기가 선택한 것 어차피 우리가 계속 인생의 선택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은 없다.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런 말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뭐 어떤 과목을 막 선택할까요? 막 하나의 과목을 선택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내 과목이 다 각기 다른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다 어렵죠, 사실.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거기 안에서 이제 1등급도 내야 되고 점수를 그렇죠.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네. 이제 100점을 받는 게 중요하고 네. 통합과학이 중요해요. 네. 여기가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하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부모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애가 늦었나?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집 옆에 있는 철수는 옆집 아들 쟤는 초등학교 때부터 YC를 다 읽었단다. 막 이런 어떤 우리 아이가 좀 늦었나라는 생각을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작하는 것도 가장 빠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 기초가 부족하다. 근데 진짜 수많은 학생들이 기초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끔가다 또 이제 학부모님들 우리 애는 과학이 약해요. 과학 약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애가 못한다라는 생각부터 우선 버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시작할 때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계획이거든요. 그래야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서 과학을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수학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면 계획을 세우는 걸 같이 해라.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또 계획 세우라고 하면 무지막지하게 세우거든요. 아침 7시 기상, 8시에 식사, 8시부터 아침 공부. 맞아요. 이런 계획은 할 수 없다라는 걸 부모님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왜? 인생의 선배로서. 그 계획을 같이 세우면 그 계획에 대한 책임감도 우리 아이들이 느낄 것이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좀 흔들리면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좀 잡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실천해 가고 있는가를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루의 결과가 나중에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현재가 미래를 바꾸는 열쇠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마다의 그 아이들의 성공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하루하루에 잘한 것을 이렇게 감동받았거든요. 포스트잇에 써서 벽에 붙이는. 저도 다이어리에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걸 저 써요. 진짜요? 네. 왜냐면 이 기분 좋은 것이 되게 신기한 것이 하루도 겹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전에
기분 좋았기 때문에 다른 기분 좋은 거를 찾아내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의 어떤 가장 좋았던 것을 칭찬해주고, 계획은 어차피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그 무너짐에 다그침을 하지 마시고, 무너져도 그 계획 실천한 것을 좀 더 칭찬해주는 그런 계획을 같이 세우고 든든한 좀 조력자가 되어주는 그런 학부모님이 되어주길, 저것도 반성하게 되네요. 굉장히 굉장히 어. 좋은 내용이고요. 네네. 저희가 실은 이 백신 통합 과학이라는 책을 매개로 이렇게 네. 읽게 되었잖아요. 근데 과학과 수학이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비슷한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원장님도 되게 어떤 수학은 단계적인 어떤 학습이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과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중학교 과학을 전부 다 아이들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하에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통합과학을 처음 접하게 되면 몰라요. 분명 배운 것 같긴 한데 내가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점점점 아이들은 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과학 어려워. 내가 할 게 아니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중학교 아이들의 그 마음가짐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은 원소기호만 제발 외우면 너무 쉬운데, 그래서 원소기호 외우는 방법 일단 직접 연습해보기 다 적어놓고, 또 계산 문제도 우리 아이들이 공식은 있지만 적용을 못해요. 그럼 적용하는 단계별로 하나의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단계적으로 뭔가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과학도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물리학에서든 그렇게, 화학에서는 그렇게 되게 좀 책 자랑인 것 같지만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들으면서 이게 통합과학이라는 게 한 분이 다양한 과목 그리고 다양한 학년을 지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게 통찰력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되게 좋았고요. 아까 그 학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좀 이슈로 다가왔어요. 네. 예, 다행입니다.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이렇게 조금 점점점 이렇게 온라인 베이스로 네, 온라인 활동을 할 수 베이스로.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그 유튜브까지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오늘도 많이 자극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